휴교를 계속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개교를 해야 되나요? 많은 기자들이 묻고 많은 관료들이 자문을 구합니다. 항상 휴교 정책을 처음 말할 때와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 뒷 상황이 더 나빴습니다. 개교를 하면 바이러스가 확산될 위험이 그만큼 높겠죠. 휴교를 지속하면 학사 일정에 마비가 오고 입시 제도가 흔들립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오로지 질문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감염병 공부를 했었고 지금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단장을 맡고 있는 임승관입니다. 지난달에 도청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사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방역을 하는데 이제 곧 이 유행들을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건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20명 가까운 전문가들은 다 비슷한 대답을 했는데요. 지사님, 우리가 열심히 방역을 하면 할수록 이 유행 대응의 시간은 더 뒤로 길어집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이 감염이 걸리고 몇 달 안에 이 어려움들이 끝나겠지만 우리가 방역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시간이 길어질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으나 사실이거든요. 인류가 처음 겪는 바이러스잖아요. 아무도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기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슬픈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감염될 거고 또 그중 일부는 생명을 잃을 수 있겠지요. 얼마 전에는 어떤 기자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유행 대응이 대체 언제까지 가는 건지 물으시더군요. 아마 지금 20세기 중반이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우리 지구의 인류들이 대다수 감염될 때까지 이 일이 지속될 겁니다. 아마도 2년이나 3년 정도 그럴 겁니다.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백신이란 게 있거든요. 백신이 개발되고 충분한 수량이 보급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하느냐가 결국은 오늘 대화의 주제이고 이 강의에서 같이 나눌 얘기거리입니다. 백신은 우리에게 집단 면역을 갖춤으로써, 즉 인위적인 면역을 갖춤으로써 이 질병에 대한 대응을 하는 어떤 최고의 솔루션인데 백신이 언제 도착할 것인가, 히어로가 언제 도착할 것인가,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도 한 1년 이상은 걸릴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아마도 사실일 겁니다. 왜냐하면 인플루엔자에 대한 백신은 이미 개발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매년 독감주사를 계절 독감주를 맞으시잖아요. 따라서 그 백신에 항원을 변형해서 만들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몇 개월 안에 만들고 보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없거든요. 어떤 물질부터 사용할 것인지 시작하여 모든 단계가 다 처음부터입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그 과학자들의 말씀은 아마도 사실일 거예요. 하지만 전 세계 유능한 의과학자들이 자기들의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고 공공 부분, 민간 부분에서 재정 지원 같은 부분들을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 어느 계절에 분명히 좋은 소식이 저희한테 도래할 겁니다. 억제 정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다음의 그래프는 미국 CDC에서 만든 그래프입니다.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이죠. 세로축은 그 시간대에 감염된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점선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의료 체계의 양입니다. 중환자실의 양, 병실의 양 같은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선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이 없고 병실이 없죠. 저희가 지금 유럽에 있는 나라들의 뉴스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일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을, 이 그래프를 누려야 됩니다. 쓰러뜨려야 됩니다. 어떤 트위터에서 되게 유명해진 그림인데요. 느긋한 고양이, 레이지 키티 아웃브레이크이라는 이름을 달았는데 저렇게 서 있는 고양이를 우리가 편안하게 누워줘야 그만큼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이 사회 체계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가늘고 길게 오래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인내심을 가져야 되고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죠. 인류는 인플루엔자 팬데믹에 대한 경험을 20세기 이후에 여러 번 갖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이고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이유였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가로축은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고요. 세로 축에 있는 값은 한 사람이 진단되었을 때 사망할 확률, 치명률이라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의 우상방에 있다면 그 바이러스는 매우 매우 위험한 거겠죠.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고 더불어서 그 사람들의 감염된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위험이 그만큼 높으니까요. 신종 감염병이 유행하면 우리가 이것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이 좌표에 어디 찍힐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을 대비해서 더 강력한, 더 엄격한, 더 어려운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컨테인먼트, 봉쇄 전략입니다.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그런 일들이죠. 또 지금 의료 현장에서 굉장히 이게 신체적으로 힘든 레벨 D 방호복 같은 것들을 다 입고 일하는 것들, 혹은 어떤 환자가 격리병실에 들어가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PCR 검사를 연속 2번 음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들, 이런 일들이 사실은 봉쇄 전략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도적인 과잉 대응입니다. 즉, 이 바이러스가 정말로 그렇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확실해서가 아니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초기의 의도적인 과잉 대응, 그걸 봉쇄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전술을 바꿔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축구에 비유하자면 우리가 어떤 팀이랑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그 상대 선수들의 개인 기술도 모르고 그 팀이 조직력이 어떤 수준인지도 잘 모르고 혹은 어떤 팀 전술을 쓰는지도 모르고, 즉 사전 전력 분석 없이 어떤 팀과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그 경기가 매우 중요한 경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좋은 팀은 이 상대 팀과 경기를 치르면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팀은 어떤 팀일까요? 그 팀은 경기 중간에 유연하게 혹은 자유롭게 전술을 바꿀 수 있는 팀이 더 유리할 겁니다. 즉 전반전에 경기하는 방법과 후반전을 달리할 수 있고, 선제골을 먹었을 때와 선제골을 넣었을 때 우리의 포메이션과 팀 전술을 바꿀 수 있는 팀, 유연하고 자유로운 팀이 이 경기를 지배할 확률이 높습니다. 전략을 바꿀 수 있는 시기들이 계속 찾아올 텐데 자동차에 비유하면 어떤 머신이 최고 단계 기어로 최고 속도로 달리고 있다면 그만큼 멈추어 서서 다른 차로 갈아타기가 어렵겠죠.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가 취하고 있는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역시 뉴스를 접할 때 혹은 우리 일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보건의료적 목표입니다. 진단된 사람들의 사망률, 치명률로 대변되는 지표이죠. 다른 한 가지 목표는 사회적 목표입니다. 정확하게는 정치, 경제, 사회적 목표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교육청의 학교 휴교를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휴교를 계속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개교를 해야 되나요? 많은 기자들이 묻고 많은 관료들이 자문을 구합니다. 선생님들도 각자 고민이 있을 겁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많은 고민이 있겠죠. 지금껏 3차례 개교를 연기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항상 휴교 정책을 처음 말할 때와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 뒷 상황이 더 나빴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또 그럴 수 있다고 말하고 상당 기간 그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개교를 하면 바이러스가 확산될 위험이 그만큼 높겠죠. 아이들이 감염되고 아이들을 통해서 가정에 다른 가족들이 감염되고 특히 조부모께서 돌봄을 맡고 있는 경우라면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휴교를 연장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휴교를 지속하면 학사 일정에 마비가 오고 입시 제도가 흔들립니다. 온라인 강의 같은 방법들을 또 우리가 고민하겠지만 역시 교육이란 분야는 한국에서 매우 관심이 많은 분야고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학교 급식이 중단되다 보니 식재료 납품업체들의 줄도산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있죠. 해답이 없습니다. 오로지 질문만 있을 뿐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한쪽엔 손해가 생깁니다. 정책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정책 속에서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공평하기조차도 어렵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신종 코로나 유행의 실제 현실이고 앞으로도 계속 맞이할
우리의 미래입니다. 방역을 열심히 하면 질문은 점점 많아질 것이고요. 어쩌면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 건강의 위협은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이고 사회 체제가 위협받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1918년도 스페인 인플루엔자를 기록한 역사학자들은 1918년 스페인 인플루엔자 유행을 인류 최대의 재앙이라고 서술한 작가도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을 어떻게 하면 잘 대응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기를 잡을 것인지 죄송하지만 저는 잘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정부가 모를 수도 있고 혹은 세계보건기구도 모를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전 자연스러운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죠. 아마도 우리는 답을 찾아내기보단 계속 질문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그 질문을 대하는 태도, 그 질문을 대하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알베르토 까미의 페스트 같은 작품은 지금 시대에 다시 읽는다면 전혀 새롭게 읽히실 겁니다. 전 세계가 각기 고군분투하고 있고 어떤 그룹은 답을 찾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그룹은 답을 찾았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정부,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갖고 있는 나라, 시민 참여가 활발하고 민주주의가 튼튼한 나라가 더 유리할 것이란 건 자명해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리하겠습니다. 21세기 첫 세계적 위험을 우리가 같이 겪고 있습니다. 분명히 역사가 기록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세대들은 이 역사의 기술을 읽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어떤 기록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저는 결과가 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 헌신, 우애, 배려, 이타, 평정심, 시민 참여, 민주주의 이런 단어들이 기록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